미국에게 진정한 복수가 뭔지 생각해봤는데 한국이 미국 제외한 모든 나라에 수출판로 개척 및 생산기지를 짓고 미국 없어도 보란듯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이 중요한 첨단 기술에서 강자면 오만한 미국이라도 알아서 굽신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조폭이고 중국은 동네 양아치야. 우리 같은 범생이들은 둘 다 기피 대상이지 누가 더 무섭고 싫은 걸까? 젠장.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은 한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비용을 미국 내의 높은 인건비로 계산하면 미국 내 생산 가격이 훨씬 비쌀 것이다. 굳이 미국 내 생산을 할 필요는 없다. 반도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눈치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이기 때문인데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떠들썩했던 ARM의 인수합병 논의를 위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이 만나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반도체 시장에서 갑과 을이 바뀐 미국의 심통 속에서 삼성과 ARM의 인수합병은 이루어질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 육군 전쟁대학 학술지에 한 보고서가 게재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타이완 반도체 공장 TSMC를 파괴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TSMC의 고급 기술 인력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대만의 핵심 가치가 반도체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그 하나를 위해 노려볼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잠재워질 수도 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지난 5월 바이든이 방한했을 때 가치동맹을 강조했는데요. 가치가 다른 중국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손잡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치동맹을 역설하던 바이든은 곧 반도체 과학법에 서명하며 혼자 살겠다고 선포했는데요. 동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업체는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과 타이완은 제조를, 일본은 소재와 부품 장비 생산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업화 속에서 미국이 설계에 집중한 건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조는 여러 가지 공정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큰 노력이 소비되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손이 많이 가는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 맡기고 우리는 고부가 가치의 설계 쪽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할 땐 언제고 이제 우리도 반도체 제조에 나서겠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를 작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초미세 공정이 급속히 발전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놓칠 리 없던 미국이었습니다. 초미세 공정을 구축하면 더 고도화된 단계로 갈 수 있고 반도체 제조 기술은 1년 지나면 2배의 성능을 같은 원가로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제조에 뛰어드는 것에 WI 갈수록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간극이 커지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만 TSMC는 시스템 반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삼성전자는 디램 생산의 43.5%를 차지하다 보니 실제로 설계업체들이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담당하고 있던 미국이 제조 공장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삼성과 ARM의 인수 합병에 대해 불을 켜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조를 삼성과 TSMC에 의존해야 해서 제조에 뛰어들기 위해 륙다.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킨 미국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미국 설계에 의존할 수 없는 삼성이 치고 나아가기 위한 눈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ARM의 모회사인 소프트뱅크 손정혜 회장의 방안은 미국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손정혜 회장과 르네 하순 ARM 최고 경영자와 함께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범위의 협력 방안을 ARM과 소프트뱅크가 제시하고 삼성전자가 이를 듣는 자리로 삼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정혜 회장의 다급함이 묻어나는 방안이었다는 평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 도쿄에 머물러 3년 만에 첫 해외 출장지가 한국일 정도였습니다. 소프트뱅크 재무 상황이 악화하여 손정혜 회장은 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에 잇단 투자 실패로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우버, 알리바바 등 지분을 매각하고 최근 ARM 주식을 담보로 한 대규모 차입금 유치로 자금 조달에 나서기도 수정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전해지죠. 반면 삼성의 뜨뜻미지근한 태도에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선 ARM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 80조에서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약화하였다는 여론입니다. 연간 매출이 27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매출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ARM 차이나가 최근 사실상 중국 정부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ARM 차이나는 국유화를 선언하고 기술 탈취를 하며 ARM 본사의 결정을 무시했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ARM 차이나의 매출액을 빼면 실제 연간 매출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ARM이 내세우던 기술 방식의 대체제가 등장해 실제 영향력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변국의 독과점 이슈로 인한 반대와 이런 리스크들을 감수하고 ARM에 대한 인수를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해왔지만 향후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서둘러 키워야 하는 상황이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협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상장 전 일부 지분 인수 및 모바일 AP 협력 등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봐서도 두 회사 모두 WIN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미국 반도체 시장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텍사스주에 세제 혜택 신청서를 제출했죠.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을 알렸는데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수치였습니다. 테일러에 공장 9곳을 지으며 1,676억 달러를, 오스틴 공장 2곳에는 24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삼성이 20년간 2천억 달러 250조를 투자한다는 계획서를 받아놓고 8월 9일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키며 거하게 뒤통수를 쳤던 것이라 다시 한번 생각해도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220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삼성과 SK는 단단히 발목이 잡힌 것인데요.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미국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은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나라도 배제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만큼 미국도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서 결코 한국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실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전망 속에서 주가는 작년 초 이후 40%가량 급락해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 가까이 증발한 상태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 동력인 메모리 칩의 수요 약화와 재고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어려운 상황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는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 기업들이 쥐고 있죠. ARM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며 몸집을 불리는 것이 선택도 삼성 목입니다. 또한 미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삼성의 투자를 못 빠지게 기다리는 여러 나라들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대미 대중 정책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정치적 속성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은 삼성전자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국에도 필요하고 중국에도 필요한 우리의 위상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때론 뒤통수를 맞고 험난한 길이 보일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 실용 외교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자국주의 정책으로 첫 번째 타깃이 되었던 현대차가 벌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일 현대차 미국 판매 법인에 따르면 IRA 법안이 본격 시행된 이후인 지난 9월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이런 정책에 한국에 해 미국 내부 여론조차 한국 편을 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자 미국에서는 급하게 불을 끄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최대한 많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미국 중심의 법안으로 바이든 정부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로비가 막강하기에 그저 한국 달래기의 일종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미일의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이 다소 놀라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 해군의 최근 자궁의 활동을 전하는 뉴스에서 동해를 동해가 아닌 동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이라고 미 해군이나 태평양 함대는 지명 표기에 있어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현재 IRA로 한국에 큰 반발을 사고 있어 당장 상황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미국이 동해 표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일본이 항의하자 동해로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언제 동해가 일본해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갑작스럽게 한미일 훈련에서 동해를 표기하자 엄청난 로비로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었던 일본은 뒤통수를 시원하게 한 방 맞은 꼴입니다. 이처럼 이제 미국의 행동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뒤통수를 치는 나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국익을 계산하며 움직이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번 미국 자국주의 정책에서 한국의 수많은 기업이 타깃이 되면서도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은 크게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것도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반응과 달리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책이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차가 받는 차별 문제는 한국의 전체 산업에 미칠 혜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문제라는 것인데요. 최근 스위스의 대표적인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잘 알려진 UBS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정책을 발판 삼아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가 말하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오히려 미국의 정책 덕분에 한국 기업들이 더욱더 큰 날개를 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2027년부터는 광물 조달부터 재련까지 상당 부분 중국을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하고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기차의 절반은 배터리가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독식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동맹국인 한국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곤경에 빠뜨린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미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인 거죠. 지난 3일 구광모 LG 대표가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현지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공장은 연간 약 100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곳으로 유럽 주요 완성차 회사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맡에 우슈 총리를 내방한 구 대표는 LG 에너지 솔루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이 LG의 전 세계 배터리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새로운 공장 장소로 캐나다 온타리오를 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해도 미국의 제재가 없고 광물까지 곧바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한국 기업을 맞이하기 위해 대형 니켈 광산의 채굴 면적 확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LG의 이러한 행보에 미국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들은 한국과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들의 성공은 곧 한국 배터리 기업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에 LG의 행보를 전해 들은 인디애나 주지사는 배터리 업체는 미국의 정책에 불합리함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인 전문 인력이 미국에 와서 즉시 투입되어 일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력하겠다며 진땀을 흘렸습니다. 주지사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뒤통수를 맞은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이 또 어떤 뒤통수를 칠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LG에너지 솔루션은 인디애나주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놀란 인디애나주는 즉각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해당 카운티 의회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입점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세제 혜택에 약 15년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겁니다. 이런 혜택을 받은 선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지만 캐나다 역시 막대한 세제 혜택과 미국보다는 훨씬 사업하기 좋은 조건들이어서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미국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바라는 것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줄 것을 원했지만 한국 입장에선 자국 이익만 생각하는 미국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와중 코미디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이든이 왕따를 만들겠다던 사우디를 방문해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증산을 요청했는데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해 증산 요청한 사실이 무색하게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최대 규모의 감산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격분한 반응을 보이며 러시아와 손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동맹국들의 불리한 행보를 하더니 자신들도 생각지 못한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뒤통수가 뒤통수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사악한 민낯만 드러나고 국격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없는 법을 만들면서 투자국을 배제하는 뒤통수를 친다면 우리도 똑같이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바이든은 한국을 이용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수를 쓰고 있다. 이 인플레 감축법과 같은 법안들은 일본계 미국인들의 절묘한 한수, 한국의 대응이 중요함. 아주 잘하시고들 있다. 미국이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라도 자기들만 살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데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위해서라도 요번에는 확실하게 보여줄 것은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은 절대로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놓지 않을 것이며 또한 우방일지라도 미래 핵심 기술 먹거리인 전기자동차, 반도체, 6G 통신, 인공지능 등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과 대만을 경계하며 싹을 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무리 우방국인 미국이라 하더라도 합의된 약속을 파기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를 막겠다고 글로벌 물류망을 무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요한다면 인건비가 비싼 미국산이 과연 인플레율을 하락시킬 수가 있을까요? 미국 우선주의는 앞뒤가 맞지 않고 협력국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윈윈을 바라는 동맹에게 반감을 사게 될 뿐입니다. 그동안 달러 패권을 쥐고 달러를 마구 찍어서 상품을 저렴하게 수입하여 흥청망청 소비하는 아메리칸의 게으름을 조지 소로스는 일찍이 비판하고 나섰지요. 이제 바이든의 행보를 보며 석양빛 노을이 짙게 물든 아메리카가 그려지네요. 인도의 중립적인 정책, 프랑스의 자유로운 외교가 참 부럽네. 우리가 안보면에서 미국과 동맹이라고 이렇게 선택지 없이 뒤통수를 맞는 것은 더 아프네. 프랑스와 인도의 외교력의 원천을 잘 살펴서
진정한 자주 독립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착각 마라, 우리가 너들 나라 투자할 때는 뭔가 남는 장사가 돼야 하는데 비싼 노임 각오하고 미국서 자동차 반도체 공장 세울 때는 서로 윈윈하자는 거다. 그런데 애당초 약속보다 뒤통수 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안 준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신 나간 나라가 너들 나라 투자하겠냐. 이제 반도체 바이오까지 씹어먹는다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북미, 남미, 유럽으로 투자할 것이다. 우리도 철저히 우리 국익 위주로 갈 것이다.